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19%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자는 개선안을 내놓아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18개 시나리오에 묻혀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재정계산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개선안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이 묻힐까봐 피했다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에는 기초연금 개선안의 내용을 자세히 담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기초연금 개선안 내용이 얼마나 파급력이 크기에 공청회 내용에서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핵심 내용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2021년 말 기준 128만 4,208명으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의 19.1%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기초연금 개선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 0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가 있고 임대소득엔 필요경비 42.6%를 공제하고 이자소득엔 매달 4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으며 일반재산에는 최고 1억 3,500만원, 금융재산에는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든다면 소득인정액이 0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번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인 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우선 지급하자는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 확대 시행될 당시 소득 하위 70%인 435만 명에게 20만원씩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 597만 명에게 30만원 지급을 거쳐 2023년 현재는 656만 명에게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급액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의 경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고 연금 재정을 고려한다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면서 과거 노인과 달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점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에 반해 초고령 노인, 여성, 독거노인의 소득은 훨씬 낮아서 빈곤율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 128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2.4%였고 75세 이상 노인이 64.4%, 기초생활수급자가 44.4%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연금 40만원을 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에게만 지급했을 경우 노인 빈곤율이 32.1%에서 27.6%로 4.5% 감소하고 1조 4,8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처럼 기초연금 40만원을
소득 인정액이 영원인 노인에게만 지급했을 경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대도시의 시가 2억 5천만 원, 공시가로는 1억 3천만 원인 아파트에 살면서 금융재산 2천만 원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있는 A 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일반 재산인 공시가 1억 3천만 원 아파트는 지역별 기본공제의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고 금융재산 2천만 원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0원, 여기에 근로소득 100만 원은 기본공제 108만 원을 차감하면 0원. 따라서 A 노인의 소득 인정액은 0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서 자녀 소유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B 노인은 국민연금을 매달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 노인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10만 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조건 기초연금 40만 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A 노인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B 노인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해 다시 한번 노인들을 줄 세우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즉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약자 복지도 선택적 복지도 아닌 또 다른 기초연금 갈라치기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0원이라는 불공평한 기준으로 다시 19%와 81%로 나눠서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면 연간 1조 4,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쓰고도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재정계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몰라서 이런 보고서를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몰라도 문제고 알면서도 이런 기초연금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걷고 더 늦게 주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묻힐까봐 일부러 이번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개선안의 구체적 발표를 피한 것이라면 이는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부족분에는 연간 10조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예산은 왜 그렇게 박하게 책정하는 걸까요? 만일 복지 예산은 부족한데 어려운 분들께 선택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100% 감액하는 독소조항이나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의 악법부터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원하신다면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